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6월 30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친환경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재생에너지와 기후 대응 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새 예산안은 지출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며 정부 역할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감세를 위해 복지 예산을 줄이고 근로 의무와 기준 상향 등으로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국가에 통보하고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평화를 보여준다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 특사는 시리아와 레바논과의 평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교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현실을 인정하고 핵 동결을 협상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커버그 재단은 사회복지 지원을 축소하고 AI 과학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의도와 달리 시민들은 공원 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불안을 쏟아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폭염에 시달리며 실외 활동 제한과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 상원이 추진 중인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대거 폐지될 전망인데요. 유미정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상원 법안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친환경 세금 혜택을 없애고 외국산 부품이 포함된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까지 담고 있어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말살 수준의 공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각지에서 투자 중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업 에노르스는 털사 지역에 태양광 웨이퍼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보조금 철회 소식에 따라 프로젝트를 무기한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소 중립 및 청정에너지 예산을 불필요한 낭비로 규정하며 석탄과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회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의 캠페인 약속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산업계 반발도 꽤 거센 분위기죠? 테슬라 창업자 앨런 머스크는 이 조치를 미국 산업의 자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처럼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산업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미래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겠군요. 네,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번 세금 감면 혜택 덕분에 70개에 달하는 청정에너지 공장을 유치했는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83만 개의 일자리가 2030년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미국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더군요. 실제로 휴스턴의 태양광 셀 제조업체 타일론 PB는 이번 세제 폐지로 인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다른 회사와는 경쟁할 수 있지만 국가와는 경쟁할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정책 혼선이 산업 전반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4년마다 급변한다면 미국 내 제조업은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장기적 산업 경쟁력에 대한 국가 전략의 근본적인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향방이 미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민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초대형 예산안,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연방정부의 기능은 물론
미국 경제의 틀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논의 중인 이 법안은 바이든 시대 주요 정책들을 대거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윤범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고 국경 장벽 건설과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반면 저소득층 복지와 기후변화 대응 투자는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청정에너지 생산 인센티브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복지와 교육 예산에도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고요? 맞습니다. 메디케이드에 대한 조건부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주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구조가 바뀝니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납도 연방정부 부담이 줄고 주정부가 최대 15%까지 비용을 떠안을 수 있게 되어 결국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지되며 일부 상위 대학의 기부금 수익에도 최대 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신 자녀 교육을 위한 기부에 대해 최대 100%의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교육과 홈스쿨링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가 국경과 이민 정책이라던데요. 그렇습니다. 무려 1,700억 달러가 국경 안보에 배정됐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에 460억 달러, 해양 요충지 요새화, 그리고 이민자 구급 및 수송을 위한 시설 확대에 7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강경 이민 정책의 핵심 실현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법안은 중산층과 고령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던데요. 네, 세 가지 주요 세제 혜택이 포함됐습니다. 첫째, 고령자에게는 6,000달러의 추가 표준 공제가 제공되고, 둘째로 미국산 차량 구매 시 4년간 최대 2만 달러의 대출이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새로운 소득 공제가 도입돼 저임금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돔 계획도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방비 1,580억 달러가 배정되며 그중에는 골든돔이라 불리는 대륙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해군 함정 건조, 미사일 방어, 우주방위 능력 강화도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예산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연방 토지 매각도 추진된다죠? 연방정부 토지 중 0.5%까지 매각해 주택용으로 개발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립공원이나 보호지역은 제외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거의 모두 되돌려지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 공제가 철회되며 오히려 석유, 가스, 석탄 채굴 확대와 규제 완화가 적극 추진됩니다. 연방정부의 무선 주파수 경매 권한도 제허가 되어 향후 10년간 약 85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예산안의 방향이 달라지면 국민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이 예산안이 의회를 어떻게 통과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윤범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상원 세금 법안은 향후 10년간 3조 달러 규모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등 사회 안전망 예산을 1조 달러 이상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최대 18%, 푸드 스탬프는 20% 가까이 줄어들고 수백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증빙과 본인 부담금 도입 등 새로운 요건이 추가돼 저소득층의 접근성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14세 자녀를 둔 한 부모까지 근로를 요구하고 고령 수급자의 기준 연령도 64세로 상향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복지 삭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모든 국가의 무역 적자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필요시 최대 50%의 관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을 겨냥해 자동차 수입 불균형을 지적하며 지금 당장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협상 없이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며 주요 무역국과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를 보여주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는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며 이란의 과거 행동이 바뀐다면 면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란 핵시설 타격 전 우라늄이 옮겨졌다는 가능성을 일축했고 아브라함 협정 확대와 관련해서도 중동 내 추가 국가들과의 국교 정상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군사 압박과 외교 유화책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의 시리아 특사 톰 베럭 대사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레바논 간 평화협정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중동이 새로운 대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는 이스라엘을 중호하지 않으며 국경 평화를 원한다고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위한 외교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도 임박한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간 무력 충돌 중단을 계기로 중동 평화 구도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과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광기라면서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외교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트럼프도 최근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부부의 자선재단 CZI가 교육, 이민, 복지 등 사회적 지원을 대폭 줄이고 AI와 생명과학 중심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DI 활동도 전면 중단되며 무료 학교 폐쇄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단이 공익보다는 개인적 야망에 집중하게 됐다며 설립 취지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부액도 절반 이상 줄어들어 변화가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공원 표지판에 미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시민이 직접 신고하도록 QR코드를 설치했지만 정작 시민들은 모기, 화장실, 직원 감축에 대한 불만이나 공원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오히려 역사 왜곡 시도라는 비판과 함께 원주민, LGBTG, 인종차별의 진실을 더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념 중심적 개입에 대해서 시민 다수는 무관심하거나 반감을 보이며 공원 본연의 가치를 되새기는 분위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6월 들어 미국과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이며 최고 기온이 46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는 실외 활동 금지령과 학교 단축 수업 조치를 내렸고 아테네 인근에서는 산불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국 동부도 열돔 현상으로 수억 명이 폭염 경보에 노출됐고 워싱턴에서는 K-팝 공연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일회성이 아니며 기후 위기의 현실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작은 변화를 이끌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